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32살 지수야.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1년 전에 헤어지고 한동안 연애를 쉴까 했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 적당히 외로워질 때쯤 친구가 소개팅을 권했어. 귀찮아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 사진 속 남자는 넓은 어깨에 깊은 눈매, 날카로운 턱선을 가지고 있었어. 뭔가 강렬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단순히 잘생겼다기보다 여자들을 홀릴 줄 아는 사람 같았어. 그런 사람을 직접 보면 어떨까 싶었고 결국 나가보기로 했어.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그는 사진보다 더 매력적이었어. 처음엔 다소 무뚝뚝해 보였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면도 있더라.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하는 것도 논리적이었고 감각이 남달랐어.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와인을 한잔하러 갔어.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고 심장이 두근거렸어. 그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강한 끌림이 생겼고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 태준과의 연애는 강렬했어. 다정하면서도 본능적인 면이 있었고 섬세하면서도 거칠었어. 나는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어. 그러다 보니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그날 태준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처음으로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했어. 너무 컸어. 순간적으로 당황했어. 태어나서 이런 크기는 처음 봤거든. 머리가 하얘졌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 태주는 내가 당황한 걸 눈치채고는 조용히 웃었어. 괜찮다고, 천천히 하자고 했어. 하지만 천천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멍하니 누워버렸어.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어. 처음엔 짜릿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어. 가끔은 진짜 피곤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무심코 털어놨어. 너무 커서 힘들다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곧 폭소를 터뜨렸어. 그게 고민이냐고 부럽다고 했지만 아니야. 이건 진짜 고민이었어. 그러다 결국 태준을 피하기 시작했어. 이러다간 몸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가 눈치채지 않을 리 없었지. 어느 날 태준이 조용히 묻더라. 요즘 피하는 거냐고. 나는 변명을 했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태준은 내 눈을 보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 나는 결국 터져버렸어. 그를 좋아하지만 물리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어.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 그러더니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 처음엔 좋아하다가 결국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제야 이해됐어. 태준의 눈빛 속 어딘가에 늘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던 이유를. 나는 갈등했어. 좋아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져야 할까?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할까?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 인터넷을 뒤지고 해외 포럼까지 찾아가면서 해결책을 찾았어. 다행히 방법이 있더라.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고 했어.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천천히 맞춰가면 된대. 그날 밤 나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자고. 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웃었어. 그래, 내가 괜찮다면 나야 언제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 처음엔 여전히 쉽지 않았어. 하지만 태준은 끝없이 배려해줬어. 나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맞춰줬어. 그러다 보니 점점 적응됐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다는 걸. 몇 달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또 그 얘기가 나왔어.
요즘은 어떠냐고.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 이제는 아주 잘 맞는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먼저 동거 이야기를 꺼냈어. 어차피 자주 함께 있는데 그냥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나는 고민하다가 결국 수락했어.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어. 태준은 좋은 동거인이었어.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를 준비해줬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풍겼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엄습했어. 나는 태준한테 너무 빠져버린 게 아닐까? 그런데 그 불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어버렸어.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 태준이 강남에서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거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태준이 전화를 받았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냥 친구랑 저녁 먹고 있다고 했어. 친구? 근데 왜 팔짱을 끼고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태준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오늘 누구 만났냐고. 태준은 내 눈을 피하며 아는 동생이라고 했어. 오랜만에 밥을 먹은 거라고.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 그냥 아는 동생과 밥을 먹은 거라면 왜 굳이 말하지 않았을까? 왜 거짓말 같은 기분이 들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했어. 그리고 결심했어. 태준의 휴대폰을 몰래 보기로. 태준이 먼저 잠들기를 기다렸어. 평소 같으면 그의 옆에 기대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속이 울렁거렸어. 태준이 조용히 숨소리를 고르며 누워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 손끝이 떨렸어. 그의 휴대폰은 침대 옆 협탁에 있었어. 나는 소리나지 않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어. 잠금 화면을 눌렀어. 패턴이야. 다행히 예전부터 옆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그려보니 화면이 풀렸어. 속이 울렁거렸어. 설마 정말 무슨 일이 있을까? 나는 먼저 최근 통화 목록을 열어봤어. 낯선 번호가 몇 개 있었어. 그런데 그중 한 번호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 번호가 수진이한테서 들었던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통화 목록을 넘겨보다가 메신저를 열었어. 그리고 손이 얼어붙었어.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에도 또 봐. 나도.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숨이 막혔어. 손끝이 차가워졌어. 더 내려봤어. 대화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확실했어. 이건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어. 태준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깨워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눈앞이 흐려졌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너무 많았어. 배신감, 분노, 허탈함, 그리고 슬픔.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만히 태준을 바라봤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을 믿었는데, 나는 혼자 얼마나 고민했었는데, 이제 알았어. 내가 느꼈던 불안함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나는 이미 태준이 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를 방심하게 만든 후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 지금 당장 화를 내고 깨워서 싸우면 태준은 분명 변명할 거야. 그냥 친한 동생이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정황 증거밖에 없는 이상 그는 끝까지 발뺌할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들어갔어. 거울을 봤어.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 나는 손을 씻고 얼굴을 차갑게 식혔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 감정에 휩쓸려서 싸우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계획해야 했어.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내 옆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어. 그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 지수야, 오늘 늦잠 잤네. 피곤해. 나는 간신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응,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태주는 아무 의심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 손길에 몸이 굳었어. 이 손으로 다른 여자를 만졌겠지. 그 생각을 하니 속이 뒤틀릴 것 같았지만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어. 나는 오늘부터 태준을 더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어. 그리고 완벽한 증거를 잡고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기로. 바로 헤어지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나는 그가 내게 했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줄 거야.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나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태준을 감시하기 시작했어.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연락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고, 집에서 샤워할 때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 그의 패턴은 예상보다 단순했어. 바람을 피우는 놈들은 은근 허술하더라고. 그 여자는 태준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 단순한 아는 동생. 웃기지 마. 그건 그냥 핑계였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생각이 없었어. 그는 나를 속였고 나를 우습게 봤어. 하지만 나는 멍청한 여자친구가 아니었어. 나는 이 관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낼 거야. 일단 태준이 바람을 피우는 패턴을 파악해야 했어. 그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낮에 주로 그 여자를 만났어. 나에게는 회사 회식이 있다거나 건축 프로젝트 때문에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이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어. 그런데 우연히 그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그가 말한 날엔 공식적인 일정이 전혀 없었어. 확신이 들었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 태준이 더 방심할 때까지 나는 그의 완벽한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기로 했어. 아침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잘 자. 라고 물었고, 저녁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넷플릭스를 봤어. 그의 음식도 챙겨주고, 데이트도 즐겼어. 태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사랑하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어. 어느 날, 태준이 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말하며 저녁 약속을 잡았어. 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그가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 나는 미리 찾아둔 호텔 라운지로 향했어. 태준이 그 여자를 자주 만나는 곳이었어. 몇 번이나 카드 결제가 찍혔던 곳이니까. 호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대로 태준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 옆에는 긴 생머리에 세련된 차림을 한 여자가 있었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 나는 그 장면을 차분히 바라봤어.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 한 장, 두 장, 세 장. 이제는 증거가 확실했어. 하지만 이걸로 끝낼 생각은 없었어. 몇 주 동안 나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 태준과 그 여자의 대화를 몰래 캡처했고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보했어. 그러던 중 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그 여자는 유부녀였어.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고 남편은 유명한 변호사였어. 그녀도 나만큼이나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어. 단순히 태준과 싸우고 끝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허무했어. 나는 그가 가장 아끼는 걸 잃게 만들고 싶었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태준이 또다시 그 여자와 약속을 잡은 날, 나는 조용히 움직였어. 나는 그녀의 남편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어. 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는 걸 봤다는 내용과 함께 내가 찍어둔 사진을 첨부했어.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의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어. 누구냐? 어떻게 아는 거냐? 나는 그에게 태준과 그녀의 메시지까지 넘겼어.
그리고 몇 분 뒤 그녀의 남편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말해라. 나는 정확한 호텔과 그들이 자주 만났던 시간대를 알려줬어.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 그날 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에 돌아왔어. 태주는 언제나처럼 태연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 미팅 잘했어? 태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 응, 좀 길었어. 피곤하네. 거짓말.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 고생했어, 자기야. 태주는 방심한 표정으로 나를 껴안았어. 나는 그 품에 안기며 미소를 지었어. 이제 곧 내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날 속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나는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천천히 이 관계를 끝낼 거야.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나는 그날 밤 태준의 품에 안긴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평소처럼 다정한 손길이 내 등을 쓸어내렸어. 이제 곧 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리고 나는 그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게 되겠지.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태준에게 평소처럼 키스를 하고 출근했어.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그의 뒤에서 얼마나 많은 걸 계획했는지. 회사로 가는 길,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어. 그 여자 태준이 만나는 유부녀의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 고맙다.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이제 내 차례다. 이제 곧 일이 터지겠구나.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나는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 태준과 그 여자는 주말마다 같은 호텔에서 만났어. 항상 같은 패턴이었지. 태준은 나에게 업무 미팅이 있다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고 나는 모른 척하며 보내줬어. 하지만 이번 주말은 달랐어. 나는 미리 호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 태준과 그녀가 호텔로 들어가는 걸 직접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히 약속한 시간, 그 남자가 도착했어. 그녀의 남편. 높은 직급의 대기업 임원이자 유명한 변호사였어. 내가 찾은 정보에 따르면 그는 꽤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 바람 같은 걸 쉽게 용서할 타입이 절대 아니었지. 그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며 나는 차분히 커피를 마셨어. 이제 곧 일이 터질 테니까. 그리고 불과 10분 뒤, 호텔 로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 그 남자가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 그리고 잠시 후 보안 요원까지 붙더니 호텔 측에서 그를 말리고 있었어. 아무래도 그 여자는 태준과 함께 이미 객실로 올라간 모양이었어. 그 남자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그가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봤어. 아마도 이혼 서류겠지. 이제 남은 건 태준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뿐이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쪽으로 걸어갔어.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 차례였으니까. 호텔 복도에 들어섰을 때 이미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문 열어. 당장 열어. 그 여자의 남편이었어. 그가 보안 요원과 함께 호텔방 문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어. 나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서서 지켜봤어.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어. 태준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 머리는 헝클어졌고 샤워를 막 끝낸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그 뒤에서 그녀가 가운을 걸친 채로 나타났어. 완벽했어. 그 순간 그녀의 남편이 주먹을 날렸어. 이 개자식이. 태준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어.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그날 밤 태준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나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문이 열렸어.
태준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태준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어. 피곤한 얼굴, 어딘가 멍한 눈빛, 그리고 입술 끝에 살짝 멍이 들어 있었어. 일이 좀 있었어. 나는 속으로 웃었어. 당연하지. 일이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모른 척 다정한 여자친구처럼 다가가서 그의 멍든 얼굴을 쓰다듬었어.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여. 태주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씻고 잘게.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잃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게 될 거야. 나는 내가 사랑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몸소 느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너를 망가뜨릴 거야. 그날 이후 태주는 점점 변해갔어.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멍한 얼굴로 생각에 잠긴 시간이 많아졌어. 가끔은 혼자 한숨을 쉬고 내 눈을 피했어. 그 여자의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태준을 조지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나는 개입할 생각이 없었어. 그저 조용히 즐기면서 지켜볼 뿐이었어. 어느 날 밤 태준이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어. 지수야, 우리 요즘 좀 어색한 것 같지 않아?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왜 그렇게 생각해? 태준은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나는 다정하게 그를 바라봤어. 그럼 푹 쉬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태주는 힘없이 웃었어.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어. 나는 화면을 슬쩍 확인했어. 그 여자의 남편이었어. 나는 조용히 태준을 바라봤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이제 태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볼 차례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열었어. 그날 이후 태준은 점점 이상해졌어. 아침마다 멍한 얼굴로 출근했고 퇴근 후 집에 와도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 한동안 다정했던 태준이 점점 날 피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 하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어. 태준이 먼저 무너질 때까지 나는 여전히 그의 다정한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기로 했어.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 지수야, 오늘 저녁에 어디 나갈 거야? 나는 일부러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아니, 집에 있을 건데. 태준은 몇 초간 침묵했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 혹시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냥 나 없다고 해줄 수 있어? 나는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어. 무슨 일인데? 누가 찾아온대? 태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 마치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저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내가 요즘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 그 여자의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나는 모른 척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했어. 무슨 곤란한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태주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헝클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일이 좀 꼬여서. 거짓말이야. 하지만 나는 다정하게 그의 등을 토닥였어. 힘들면 나한테 다 말해. 난 내 편이잖아. 태주는 애써 웃었어. 그 순간 집 초인종이 울렸어.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 나는 태연하게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 누구세요? 그리고 낮고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김태준 씨 계십니까? 태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문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태준은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문고리에 손을 뻗었어.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문이 열렸고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그 순간 나는 완벽한 복수가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후회에 찌든 태준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어. 잘 지내, 태준아.